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부인이 저와 상담을 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이혼을 하자고 할 거랍니다. 신혼 초부터 남편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배우자에게는 무관심하고 애정이 없었답니다.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만 같은데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와 있으면 하루 종일 집에서 남편과 같이 있을 걸 생각하니 속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고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남편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혼한 지 오래되긴 하였지만 부부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고 그냥 애들 때문에 마지못해 참고 살아왔다고 솔직히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주택 대출금도 다 갚았고 애들도 졸업하고 취업해서 독립해서 나갔고 이제 남은 걱정은 본인의 노후 자금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의 연금이나 퇴직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남편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동안 살갑게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집안 살림 잘 꾸려주고 집이라도 장만하고 아이들 잘 키워주며 군소리 없이 살아준 배우자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이제 힘든 경제활동에서 해방되어 퇴직하고 나면 집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것이라고 꿈꿨던 인생의 후반전에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선언을 합니다.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아니면 요즘은 남편들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는 이유이죠. 어쨌든 황혼 이혼 무엇이 문제일까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은 부부의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황혼 이혼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황혼 이혼을 숙련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일본의 그 황혼 이혼 70% 이상이 부인들이 제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 부인들이 이혼을 청구를 많이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부인들이 그동안 수고했어요. 이제 푹 쉬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하면서 이혼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아내들이 그동안 말은 안 했어도 오랫동안 쌓인 미움이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황혼 이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들의 정신 건강이나 스트레스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황혼 이혼 이후의 삶의 만족도 같은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토 가츠마 다쿠쇼쿠 대학 교수가 그 한 연구에서 보면 황혼 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 모두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지만 황혼 이혼이 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는 그 스트레스로 인한 충격에서의 회복 정도가 부부가 서로 많은 차이가 났다는 결과를 이와 같은 그래프로 보여줬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유의미하게 서로 달라지죠. 사토 교수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황혼 이혼을 한 일본 중년 부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혼 당시에는 부부 모두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게 숫자를 보시면 0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부부 간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부인의 경우에는 그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반면 남편의 경우는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사토 교수는 황혼 이혼의 70% 이상은 부인들이 제기를 하는데 부인들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정신적인 면에서는 훨씬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들은 황혼 이혼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커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건강이나 섭생 등 생활 관리가 잘 안 되고 사회와 단절되어 독거노인이 되어 고독사로 연결될 확률도 높다고 우려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늘어만 가는 우리나라의 황혼 이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부부가 이혼할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부인들은 그래도 그 친구들 관계, 사회적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하니까 그 회복이 금방 될 것 같고요. 남편들은 글쎄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남편들이 사회적 고립, 그 다음에 고독한 노후,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을 것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일본과 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혼이 엄청난 중대한 결정인 것은 맞습니다.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부득이 이혼을 하시게 되더라도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잘 추스리시고 그 이후의 삶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늘어만 가는 황혼 이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